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이화여대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까지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화여대의 경우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영역 등급합 5, 수학 포함해서 등급합 5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6이었습니다. 탐구 물론 하나 반영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3합 6, 상당히 높은 최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저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최저다 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자들의 경우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최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최저 맞추는데 집중하시는 반면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뿐만 아니라 학생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고른기회나 사회계획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순수하게 학생 기록,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평가자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고교 추천 전형은 400명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914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25명 더 증가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점점 더 좁은 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2명 정도가 더 증가해서 709명을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작년부터 약학과를 모집을 하는데, 이화여대의 경우에 약학과 약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물론 탐구나 하나만 반영하고요. 또 약학과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약학과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화여대 약학과 그리고 미래산업 약학의 경우에는 거의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결과, 2022학년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학년도 결과를 조금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021학년도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몇몇 특정 학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이 1.4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가 1.5 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일부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학과가 제일 낮았거든요. 1.6. 물론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가는 최저 등급의 학생들은 이거보다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중반 정도 학생들이 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학생명 분자과학부 같은 경우가 1.3,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 전공하는 경우가 1.6, 그 다음에 간호학부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1.4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계열 학생이나 자연계열 학생 모두 한 1점대 중반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2022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상위권 대학, 서강대나 성균관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지원한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고르게 면접에서 변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고교장 추천, 고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면접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면접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원서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면접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부터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1점대 중반 정도 학생들이 주로 전형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면접의 중요도가 크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맞추는 데 집중해라.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